자, 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거 했었지. 자이언트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순열 문제 다 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조합 문제 풀이 싹 다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순열 풀든지 조합 풀든지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이제 순열 문제 풀어봐요. 어색해? 여기 파란불 들어와 있어? 네. 그래요. 먼저 생각할 것은 조합 문제 풀 때도 동일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항상 기준 잡고 분류해요.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준 잡고 분류했는데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럼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사건 취급해서? 여사건 확인해서 전체에서 뭘 빼? 여사건을 싹 다 빼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나오고 진짜 까다로운 문제는 요놈인 거예요. 그럼 이놈은 언제 쓴다고? 기준 잡아서 뭐 해봤더니 분류해봤더니 너무 많을 때 얘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합 얘기가 나오는데 n 컨비네이션 R에 대해서는 계산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에 대해서 불러봐요. n 컨비네이션 n-R하고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된 놈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확인할 게 n-1 컨비네이션에 R-1에다가 플러스 n-1 컨비네이션에 R입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놈이 n 컨비네이션 P입니다. 이놈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불러봐요. R하고 뭐하고 같습니다? P하고, 즉 앞에 있는 이 R하고 뒤에 있는 이 P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되고 또 하나는 뒤에 있는 n-R과 뭐하고 같습니다? P하고 같습니다. 그런 거니까 당연히 시험엔 위에 게 나올까 아래 게 나올까? 이게 나와요. 됐어요? 그렇죠? 이게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설마 이놈을 보면 뭐가 또 떠올라야 되지? n하고 r인데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뭐 하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려면 n이 r보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지? 커야 돼요. 됐어요? 그렇죠?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 범위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줄은 이제 다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됐어요?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요 놈이 남았거든. 근데 이놈이 남았는데 이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식으로 우리가 할 때 이거 코덱스에 내가 정리를 했었어요.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코덱스에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됐어요? 꼭 다시 한번 따지셔서 얘하고 얘 두 개 더 하니까 뭐하고 통분해가지고 싹 다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꼭 해봐야 되는 거고요. 식 말고 이거 봐요. 선택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 실행은 맞아. 자동. 그러니까 내가 원소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한 애들은 알아서 모여서 무슨 집합이 된다고?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어려우면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식으로 하는 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선택해서 자동 실행됩니다. 이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부분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서 처리할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칸이 없는데 그냥 옆에다가 쓸게요.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요놈 가지고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야 될 건 기준 잡고 분류한 다음에 여사건에서 이제 막 해도 되는데 선택하면 자동 실행되는 놈들의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저번에 정리했었는데 조편성하는 거 기억나요? 조편성하는 거 기억나요? 조편성하는 걸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얘기 안 하셨거나 언급 안 하셨으면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고 조편성 할 때 꼭 기억할 거 예를 들어 4 컨비네이션 2래요. 4만 너무 작은가? 5 컨비네이션 2래요.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2래요. 두 놈이 어떻지? 같잖아요.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렇죠? 같은 것대로 나눠주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편성은 따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 먼저 설명해 볼게요. 집합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설명하고 식은 코덱스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나는 이거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한번 잠깐 보세요. 지워요. 이건 필기해 놔야 된다. 코덱스에 지금 하는 건 따로 필기를 좀 해 놓으세요. 꼭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할 건 이건데 n 컨비네이션 r을 뭐로 할 수 있다고? n-1 컨비네이션에 r-1에 플러스 n-1의 컨비네이션에 r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식으로 하는 건 예를 하나 들어요. 예를 들어 5 컨비네이션 2 정도 해볼까요? 그렇죠? 그럼 얘를 불러봐요. 하나 빼라고 그랬으니까 4 컨비네이션 1에다가 플러스 하나 빼라고 그랬으니까 4 컨비네이션 2R과 2R은 같은 R인 거잖아요. 2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봐요. 계산해 보시죠. 얘 몇이에요? 얘 몇이에요? 5 곱하기 4를 몇으로 나누지? 2 곱하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 컨비네이션 1은 몇이지 그냥? 4 되는 거잖아요. 4 컨비네이션 2는 뭐 되는 거지? 4 곱하기 3을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2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위아래 똑같은 놈 너무 빨라? 괜찮죠? 이렇게 해서 좌변은 10이 되고요. 우변은 10 이렇게 해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확인되면 돼요. 식은 여기다 뭐 넣고 뭐 팩토리얼 넣고 여기 뭐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해 보시면 돼요. 식으로도 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수식으로 마무리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집합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건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하면 무슨 실행된다고? 자동 실행되는데 이 선택하면 자동 실행되는 놈을 나는 이름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몇 개 들면서 좀 해볼 텐데 집합 A가 있대요. 원소가 1, 2, 3, 4 4개 정도 있대요. 녹화한다고 판서를 신경 써서 하냐고? 맞아요. 됐죠? 됐어요? 평소에 이렇게 하라고? 미안해요. 평소에도 못 볼 만큼은 아니잖아. 근데 녹화하니까 조금 더 애들이 저기 화면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는 거예요.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4 컨비네이션 2.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2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불러봐요. 저기다 해봐요, 빨리. 3 컨비네이션 1에다가 플러스 3 컨비네이션 2로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소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로 이루어진? 2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4개의 뭐 중? 원소 중에서 몇 개의 원소로? 2개의 원소로 구성된 아래다 써? 구성된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래서 진짜 다 카운팅 해봐요. 불러보죠. 1, 2가 있을 것이고 워서 1, 3이 있을 것이고 또 1, 4가 있을 것이고 뭐를 기준 잡은 거지? 1을 기준 잡은 거죠. 그럼 1 다 끝났어요? 그 다음 몇인 거지? 2, 3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 4 하면 되고 2도 끝났어요? 그럼 남는 거 뭐 남았지? 3 남았으니까 3, 4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할 때 했던 생각 기억나? 기준 잡고 또 뭐 했었지? 분류했었잖아요. 부분집합의 개수할 때 원소가 포함된 놈과 포함되지 않은 놈 해서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우리가 쫙 그렇게 했던 그 생각인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얘를 1이 포함된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을 포함되지 않은 놈으로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이 포함된 놈을 개수가 3개인데 그 3개가 어차피 다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1이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뒤에 2, 3, 4는 1을 제외한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되는 거지? 1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아, 왜? 1이 이미 어떻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1개만 더 채우면 되는데 그 놈은 이런 놈인 거죠. 이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되는 거지? 1개 선택하면 1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선택하면 알아서 1로 들어가서 부분집합이 됩니다. 1은 원래 있으니까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하는 거니까 개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부분집합의 개수 입장에서 본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요 놈 있잖아요. 얘가 왜 3컴비네이션 1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얘가 왜 3컴비네이션 1이지?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이 있으니까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하나만 선택하면 부분집합이 알아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몇 개의 원소 중에서 1이 포함된 놈인 거니까 뭐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 개수가 위에 이 하나, 둘, 세 개인데 그 3이 그 세 개가 이 세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뒤에는 이제 얘는 1이 포함되지 않은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1이 없잖아요. 그럼 1이 원래 없었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지? 2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1이 포함되지 않은 뭐의 개수? 부분집합의 원소를 보지 말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세요. 부분집합의 개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게 이런 거예요. 4개 중에 2개로 구성된 부분집합의 개수를 기준 잡아서 1이 포함된 놈과 1이 포함되지 않은 놈을 카운팅해서 싹 다 더하면 그게 얘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줄이 노란 놈, 아래에 있는 줄이 어떤 놈? 빨간 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지인 거죠? 한번 봐요. 지워도 돼? 필기해 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지, 그렇지? 생각보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좀 까다로워 보이고 이거 어떻게 외우냐 하는데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얘를
식으로 직접 다 증명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해봐요. 얘가 n개 중에 몇 개 원소를 r개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r개의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당연히 n개 중에 처리하는 거니까 원소로 구성된 부분 집합의 뭐에 해당하는 거지? 개수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얘는 무슨 원소가? R개 원소 중에서 이해됐어요? 아까는 내가 얘를 몇으로 한 거지? 4개 이렇게 2개였나요? 그래서 2개 이렇게 썼던 것처럼 얘는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원소가 어떻게 되네? 포함되네. 그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특정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놈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특정 원소를 가지고 기준 잡고 분류해서 2개의 뭐로 합으로 처리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됐어요?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낼만 하죠. 그리고 시험에도 제법 증명하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정리했어요. 보세요. 지워도 돼? 네.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막 만나게 될 텐데 그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보죠. 조합. 1번부터 페이지는 91페이지. 1번 문제.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그랬는데요. 4p 2에다가 플러스 4c 2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는데요. 그냥 계산인 거니까 직접 정의 쓰는 거예요. 정의 쓰고 뭐 쓰고? 성질 쓰고. 어떨 때는 성질 쓰는 게 편하고 어떨 땐 정의 쓰는 게 편하고. 근데 얘는 대부분 계산인 거니까 그냥 써야죠. 어떡합니까? 4 곱하기 3에다가 플러스 이래 보니까 4 곱하기 3을 몇 팩으로 나눠야 되지? 2팩,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눕시다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뭐 됐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정리했더니 얘 몇이에요? 6인가요? 몇이에요? 3, 4, 12인가요? 그렇죠? 그럼 12 플러스 6인가요? 그럼 답은 3번 슈발 이렇게. 3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한번 봐요. 지웁니다.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원 위에 5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5. 간격이 뭉쳐장 같대요. 이 중에서 2점을 이어 생기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기준 잡고 뭐 할 수 있지? 분류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 기준 잡고 분류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A에서 이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됐어요? 기준 잡고 분류해볼게요. A를 기준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 2개, 3개, 4개. A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됐어요? 그럼 A 4개. 그 다음 B 기준 잡아요 또. 하나, 2개, 3개. 됐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얘는 왜 안 센 거지? 중복됐으니까 한 개 취급한 거죠. 그리고 뒤에서 C해서 하나, 2개. 됐어요? 마지막에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처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1개인 거니까 기준 잡고 분류해서 할 수도 있어요.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한 다음에 이제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기준 잡고 분류하지 말고 우리 여사건 쓰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 기억나? 뭐 하기만 하면? 선택하면 무슨 실행된다고? 자동
실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으면 돼요. 그럼 선택해서 자동 실행한다는 얘기는 점이 모두 몇 개 있는데?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선분이 되려면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O 컨비네이션 이 안에 해보면 A, B라는 점도 있고 됐어요? 막 가다 보면 C, D라는 점도 있고 막 가다 보면 D, E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돼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선분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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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만약에 점이 한 5개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만약에 점이 한 500개 된다고 생각해봐요. 한 15개 된다고 생각해봐요. 미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선택하면 무슨 실행한다고 생각하고 자동 실행된다고 생각하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계산 결과 당연히 같을 거예요. 불러봐요. 5 곱하기 4를 몇으로? 2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약분했더니 여전히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간단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잡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됐어요? 한번 보세요. 지워요. 13번 문제. 13번이요? 3번이요? 발음을 잘못했어요. 참. 그런 것만 아주 그냥 꺼치꺼치. 참네. 조합은 여기 문제가 좀 쉽더라고. 짝 문제가. 3번 문제 보시죠. 문제 봤더니 남자 4명. 나 뭐 할 것 같아요? 집합으로 표시해요. 알겠죠? 사건을 재배열해요. 남자 4명인 거니까 A, B, C, D 남자. 여자 5명. 하나, 둘, 셋, 넷, 5, 5번 여자까지 이렇게 있대요. 이 담체에서 남자 2명 또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또는인 거니까 무슨 법칙 써야 되지? 합의 법칙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지. 당연히 중복된 거 몇 개 취급하고 1개 취급해서 처리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 그대로 해봐요. 남자 어디 갔어? 남자 2명을 뽑는데요. 그럼 4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되지? 2명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거기 또는인 거니까 남자 2명 뽑는 방법하고 여자 2명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계산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서 그걸 꼭 좀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건 남자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 2명. 계산이 이게 거의 막 계속 답지를 보면 막 컨비네이션 막 돼 있고 막 팩토리얼 막 그냥 곱한 다음에 답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래다 내가 충실히 다 써줄게요. 그럼 얘는 여자 몇 명 뽑는 경우? 여자 2명 뽑는 경우인 거죠. 거의 또는 그랬으니까 2개 더한 거지. 만약에 같이 4명 뽑는데 이렇게 하면 싹 다 무슨 법칙 써서? 곱의 법칙 써가지고 2개 곱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빨리 해도 돼요? 4 컨비네이션이 몇이? 4, 3, 12 나누기 2인 거니까 6. 됐어요? 얘는 5, 4, 20 나누기 2인 거니까 10인가요? 2개 더하면 필요한 답은 16. 그냥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그러니까 답은 16 쓰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4번 문제. 아,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가능하면 항상 무슨 표시해? 집합 표시해 버릇하세요. 쓰이든 안 쓰이든 집합 표시해 버릇하세요. 알겠죠? 이거 왜 하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렇게도 물어본다고. 10개 중에 뭐 짝수, 1에서부터 9까지 홀수, 또 1에서부터 9까지 소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반드시 나열해 보세요.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10개 밖에. 됐어요? 몇 개까지 생각하고 20개까지 할 마음이 있으면 10개 밖에라고 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꼭. 그 다음에 아래 봤더니 서로 다른 세 수를 뽑는데요. 그것도 좀 중요해요. 서로.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수를 뽑는데요. 같은 놈은 뽑으면 안 된대요. 됐어요? 그리고 거기 봤더니 뽑힌 세 수의 합이 세 수의 뭐가? 합이 뭐가 되도록?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몽차장 다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뭐 해야 되지? 기준 잡고 분류하면 되는데 누가 기준이면 되는 거지? 얘가 기준이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뭐 잡고 기준 잡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분류해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냅시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수의 합인 거니까 제발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세수의 합인 거니까 순서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빵빵. 뭐 하기만 하면. 선택하면. 됐어요? 무슨 실행된다고 생각하고? 자동 실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자동 실행이니 하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 2, 3을 뽑았잖아요. 그럼 알아서 들어가서 합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세 수의 합이 무슨 수가 되기 위해선 짝수가 되기 위해선 어디가 짝수여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합이 세 개의 합이 짝수인 놈을 기준 잡아야 되니까 불러봐. 여기다 써도 돼. 첫 번째. 짝수, 짝수, 짝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 다 모두 짝수인 경우예요. 됐어요? 또 두 번째. 짝수 두 개인 경우가 홀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홀수는 짝이 안 맞춰지는 게 한 개 있으니까 한 개가 안 맞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수 몇 개 하고 한 개 하고 홀수 몇 개가 두 개가 되면 이게 기준 잡고 분류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준 잡고 분류한 다음에 무슨 법칙 쓸까? 합의 법칙 쓸까? 무슨 법칙 쓸까? 곱의 법칙 쓸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약에 얘하고 얘가 똑같이 반복된다 그러면 얘만 센 다음에 곱하기 몇 배 하면 되는 거지? 2배 하면 되는 건데 짝수 3개인 경우와 짝수 1개인 경우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 쓰려고 생각하고 합의 법칙 쓰려고 생각하고 얘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계산한 다음에 두 개 뭐 합시다? 합합시다. 합할 때 항상 조심할 거. 중복된 거 한 개 취급하니까 중복된 거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아예 그냥 딱 틀을 잡아 놓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중복된 게 없어요. 왜 없지? 얘는 짝수가 3개고 얘는 짝수가 1개니까 똑같은 놈이 존재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동 실행된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다? 합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해봅시다. 짝수가 3개래요. 이것도 꼭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죠? 꼭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저기서 보고 있잖아요. 꼭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켜보고 싶은데 빨리 한번 해봐. 하고 나하고 비교할 거예요. 됐어요? 답 몇? 참. 나왔습니까? 답 몇? 60? 이상한 짓 했어요? 역시 시켜보길 잘했어요. 자, 짝수 3개를 선택한대요. 그럼 여기 짝수 몇 개야? 5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3개 선택하면 여기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 4, 8을 선택했대요. 싹 다 더하면 14라는 짝수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확인해봐요. 짝수 1개 선택해봐요. 짝수 몇 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 선택해? 1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홀수 2개. 홀수 2개니까 불러봐요. 홀수 2개니까. 5개 중에 역시 홀수 2개. 이해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자꾸 질문하는 게 있는데 선생, 이 5가 어떻게 짝수 온지 압니까? 그럼 우리는 짝수만 보기로 한 거예요. 알겠죠? 개수 입장인 거니까 우리는 이 전체에 뭐가 필요한 거지? 개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5를 뭐만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짝수만 봅시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5 있잖아요. 이 5는 당연히 뭐만 봅시다? 짝수만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있는 이 5는 당연히 뭐만 보는 거지? 홀수만 봅시다. 그런 거니까 숫자 5하고 5가 똑같다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개수 입장에서 보면 5개, 짝수도 5개, 홀수도 5개 똑같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됐어요? 계산해 보면 역시 시켜보길 잘했어요.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또 한 번 해? 5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5, 4, 20에다가 2로 나누니까 10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5, 얘는 10. 그럼 5 곱하기 10 몇이지? 50. 빨라? 괜찮지? 2개 더하면 답 60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켜본 거예요.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쯤 하고 따라오는데 스스로 해보면 의외로 막혀요. 의외로 막힌다고. 그러니까 꼭 해봐야 돼. 순열 그렇게 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저번에 집에서. 풀어보고, 때에 따라서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시험 문제 딱 보잖아. 그러면, 이거 분명히 허준하고 할 때 됐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내가 오늘 모의고사 줄 텐데, 모의고사 준 거 꼭, 알겠지? 해보고, 선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답지는 왜 이렇게 했지 생각해서 그 비슷한 차이를 반드시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왜 선생은 저렇게 풀었는지. 됐어요? 네,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진짜 여기는 계속 선생님이 푸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마치 할 줄 안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니까. 근데 해보면 자꾸 틀리고. 그래서 여기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뭐 사실. 5번 보시죠. 문제 봤더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제발 집합으로 표시하세요. 가능한 다 써. 우린 다 쓰라고 하고 지는 땡땡땡 하고 있네. 그럴까봐 다 썼어요. 됐죠? 자네도 꼭 다 쓰세요. 서로 다른 이번엔 몇 개의 자연수를 선택한대? 6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이 되는 경우에 다시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6개의 자연수를 선택한대요. 이렇게 됐어요? 선택한대요. 무슨 말이냐고? 1, 2, 3, 4, 5, 6 여기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또는 2, 4, 6, 8, 9, 10 6개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이런 놈이 있대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문제를 보고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푸니까 이제 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발 이렇게 놓고 스타트를 해보시고요. 잘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몇 개 넣어보세요. 몇 넣을까? 불러봐. 1, 2, 3, 4, 5. 꽁으로 먹으려고. 좋아요.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4번에서는 뭐 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3자리 자연수, 6자리 자연수 그럼 이게 자연수 이렇게 될 텐데 자연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꼼꼼히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작은 수를 보래요. 제일 작은 수가 몇이지? 1. 그 다음에 작은 수가 2.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로 작은 수인 거지?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몇이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만 골라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렇게 써도 돼요. 바꿔요. 얘를 뭐 잡아서, 그렇지, 기준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분류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하는 거죠. 됐어요? 힌트 줬으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또 해보고 막혀봐야 돼. 막혀본 다음에 선생님 풀이를 봐야 아 이게 선생님 그래서 저렇게 자꾸 푸는구나 하는 걸 이해되지. 안 그러면 또 외워서 풀려고 하잖아. 한번 해봐 빨리. 시간 주겠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몇 번이죠? 5번. 답 몇 나왔어요? 70. 좋아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빨리 불러봐요. 3보다 그렇지. 작은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숫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지? 1, 2 중에 한 개가 돼야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5개의 숫자 중에서 반드시 몇은 포함돼야 되지? 3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선택한 거 여기서 이미 뭐 선택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나머지 몇 개의 숫자? 4개의 숫자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들어갈 숫자는 불러봐요. 위에다 써? 불러봐요.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지. 왜? 1을 선택하거나 2를 선택하거나. 됐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한 놈만 있어야 돼요? 한 놈만 있어야 되니까 2개 중에 1이 선택되든 2가 선택되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아, 선생님 너무 어렵게 합니다. 1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2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거라고. 그리고 앞에 한 자리 선택했어요? 됐어요? 앞자리가 아니고 하나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3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은 1 이렇게 써도 돼요. 3이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지? 한 개 선택했고 한 개 선택했으니까 4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돼요. 2개만 이렇게 선택하면 나머지 전체 싹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70 나와요, 그게? 아, 잠시만요. 뭐 잘못했지? 이 컨비네이션이 맞잖아요. 5개의 숫자. 이렇게 하는 거죠. 3이 선택돼 있는데 전체 2개 뺐으니까 나머지 다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3을 포함한 놈을. 됐어요. 그렇죠? 3을 포함한 놈을 싹 다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7 컨비네이션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7 컨비네이션 몇 하면 되지?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앞에 2개 다시 1, 2 빠졌으니까 3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4개 선택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조금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앞에 2고요. 7 컨비네이션 4,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아래 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되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큰 수 지워내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리하면 35 곱하기 2인 거니까 답은 70. 몇 번이지? 2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면 돼요. 보시죠. 6번 문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그랬잖아요. 뭐 그리고 싶어야 되지?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싶어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라지 x 여기 몇이지? 1, 2, 3이래요. 여기 라지 y인가요? 맞아요? 뒤에 봤더니 4, 5, 6, 7에 대하여 f에 대하여 문제에서 기준이 이래요. a가 b이면
F의 A가 F의 B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따져라. 근데 거기 함수의 개수 밑줄 그어놓으세요. 함수의 개수면 대응의 뭐가 되는 거지? 개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함수의 개수는 뭐의 개수? 대응의 개수. 그러니까 역시 얘를 기준 잡아서 분류하면 돼요. 당연히 얘 전체를 기준 잡으면 됩니다. 근데 원소가 몇 개밖에 안 되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원소가 몇 개? 3개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한번 해보죠. 설마 이거 해야 돼요? 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려면 F에 불러봐요. 1, F에 2, F에 뭐 3 얘가 되도록 처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4개면 그냥 4개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함수의 개수할 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잠깐 보죠. 이건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몇 개 대응돼야 되지? 하나 대응되면 되는데 애들이 자꾸 헷갈려하고 있는데 x가 y 하나에 대응되는 거니까 자꾸 애들이 x값을 선택해서 선택하면 얘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y값을 선택해야 돼요. 왜 y값을 선택하느냐? y값 하나가 선택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모든 x값에 대해 y값 몇 개로? 1개로. 됐어요? 모든 x값에 대해 y값 몇 개로? 1개로 선택되면 되니까 y값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y값 하나에 x값 몇 개? 1개가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중에서 4를 선택했잖아요. 선택하면 무조건 1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4 중에서 4, 5, 6 중에서 내가 또 4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선택하면 얘하고 연결되면 얘는 경우의 수 1가지, 얘도 경우의 수 2가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4를 선택하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지? 상수,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함수 할 때 선택할 때 있잖아.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색. 함수에 개수 문제가 나오면 개수라고 해요. 항상 x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슨 값을 선택해? y값을 선택해요. 그래서 y값 1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그놈이 뭐하고 연결된다고? x와 뭐가 된다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뒤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3개를 선택해요. 됐어요? 예를 들어 또 한번 그려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 한 번 그려서 안 되면 2번 그리고 2번 그려서 안 되면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해서 다 따질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잘 나와요. 까다롭고 그냥 4, 3, 12 이 정도 해서 되려면 선생님처럼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여러 번 그려 보셔야 돼요. 제발. 하나만 미리 더 그려놔요. 예를 들어 4개 중에 몇 선택할까? 3개만 선택해봐요. 4, 6, 7. 선택했잖아요? 선택하면 얘는 알아서 얘, 얘는 알아서 얘는 알아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됐어요? 무슨 값을 선택하면? y값을 선택하면. 다른 거 선택해봐요. 아래에서. 5, 6, 7. 선택하면 자동 실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 맞아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4개 중에 몇 개 선택해? 3개를 선택하면 그게 함수의 개수하고 완벽하게 어떻게 됩니다? 일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4 컨비네이션이 4개네요. 그렇죠? 뭐 쓴 거지? 선택하면
무슨 실행된다고 생각해? 자동 실행된다고 생각해. 선생님 선택해서 자동 실행했으니까 사실은 뭐 잡고 뭐 잡아도 되지? 기준 잡고 분류해도 돼요. 이거도 한번 비교해봐. 몇 개밖에 안 되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됐어요? 4개밖에 안 되니까 기준 잡고 분류해서 싹 다 처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식인 거죠? 그래서 확인하기를 어떻게 쓸 수 있고 4, 5, 6 하고 각각 대응된다고 할 수도 있고. 됐어요? 또 4, 5, 7하고 각각 대응된다고 할 수도 있고. 빠르지 않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주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이해됐어요? 그럼 싹 다 끝났네? 그럼 남는 거 뭐 남았지 이제? 5, 6, 7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 기준 잡고 싹 다 끝내고 5 기준 잡고 싹 다 끝내고 사실은 얘도 되죠. 그렇잖아요. 기준 잡고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됐어요? 그런데 숫자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컨비네이션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니까 두 개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보시죠. 지웁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입니까? 기출문제 맛보기네요. 7번 문제. 문제 봤더니 5P2에다가 플러스 3C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빨리 해도 돼요. 5, 4, 20에 플러스 3이 6에다가 2로 3 컨비네이션 1인 거니까 그냥 3 합시다. 이해됐어요? 5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러면 5, 4, 20에다가 나누기 2 하니까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답은 30. 이거 왜 나온 거야? 보시죠. 8번 문제. 문제 봤더니 등식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3한 놈의 결과가 3 곱하기 np 2의 값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역시 제한 범위 보시죠. 보세요. 얘 뭐지? n이 몇보다 크거나 같다고? 3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여기도 제한 범위 있어요. n이 몇보다 크거나 같다고?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제한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제한 범위예요. 기억해 두시죠. 그리고 이제 곧장 풀어봐요. 두 번째. 식을 곧장 써서 2 곱하기 n 뒤에 보면 n-1 뒤에 보면 n-2까지 3번 곱한 다음에 걔를 3팩인 거니까 6으로 나눠요. 그리고 얘가 3에다가 곱하기 n 뒤에 보면 n-1 이렇게 2번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얘가 약분이 돼요. 그리고 양변에 몇 대로 곱하지? 3대로 곱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n, n-1, n, n-1이 있으니까 이항한 다음에 뭐 하지? 미안합니다. 공통인수로 묶어내서 식을 변형해요. 그러니까 n 뒤에 보면 n-1 그리고 뒤에 대괄호 치고 얘가 빠졌는데 9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면 마이너스 불러봐요. n 마이너스 플러스 항상 조심하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리해서 만들면 얘가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n이 0이든가 n이 1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놈은 n이 전체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n의 값은 11입니다. 그래서 답이 결정이 된 거죠. 제한 범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죠. 9번 문제.
그래? 안 나오세요. 조금 덥네요. 조금 눌러. 꺼도 돼. 자, 10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인가요? 9번 문제 보시죠. 문제 봤더니 어느 학교 동아리에 회원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이다 그랬으니까 집합 표시해 보세요. 1학년을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6번 학생. 그리고 2학년은 A번, B번, C번, D번 학생 이렇게 구별해요. 앞에 있는 얘가 전체 1학년. 뒤에 있는 얘가 전체 몇 학년? 2학년.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 동아리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요? 7명을 뽑을 때 1학년에서 4명, 2학년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4명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6 컨비네이션 4에다가 그 다음에 2학년 중에서 몇 명 뽑는다고? 3명 뽑는데요. 그러면 4 컨비네이션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왜 나왔어? 6 컨비네이션 2에다 곱하기 4 컨비네이션 1입니다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30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15에다가 곱하기 몇 하면 되지? 4 해가지고 필요한 답은 몇? 60. 이 정도 되는 거죠? 어땠어요? 15예요? 5, 6에 30 나누기 2잖아요. 너무 빨랐어? 다시? 좋아요. 좀 싫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답은 60입니다. 지웁니다. 우리 9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했는데요. 방금 9번 했어요? 좋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됐어요. 근데 이거 지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언제 10번부터 해보죠. 10번 문제 봤더니 1에서 10까지 선택된 자연수 그랬으니까 항상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버릇이에요. 경우의 수 할 때는. 됐어요? 눈에 다 보이도록. 그리고 첫 번째 봤더니 서로 다른 두 수로 임의로 선택한대요. 아무거나 선택했는데 선택된 두 수의 뭐? 곱이. 이해됐어요? 선택된 두 수의 곱이 무슨 수가 되도록?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또 그렇게 하는 거지, 그치? 얘를 뭐 잡고? 기준 잡고. 됐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분류해서 싹 다 따져.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무슨 사건 써? 여사건 써. 그리고 기준 잡고 분류했는데 계속 반복돼. 무슨 법칙 쓰고? 곱의 법칙 쓰고. 반복이 안 돼. 무슨 법칙 쓰고? 합의 법칙 쓰고. 아예 딱 틀을 잡아 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우의 수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는 놈을 기준 잡고 분류해 봤더니 첫 번째 불러봅시다. 짝수 곱하기 무슨 수? 짝수. 얘도 되잖아요. 두 번째 홀수 곱하기 홀수는 안 되죠. 3, 3,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짝수 곱하기 무슨 수? 홀수. 3, 2, 6. 뭐 이 정도 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면 뭐 한다고 생각하고 실행한다고 생각하고. 됐어요? 자동 실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체 짝수가 몇 개지? 5개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되는 거지? 2개 선택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는 짝수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1개 선택해요. 홀수 불러봐요.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1개 선택해요. 이해됐어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꼭 좀 조심하셔서 처리해야 되고요. 애들 중에 이거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 잠깐 봐요.
5개 중에 1개 선택해. 됐어요? 이거 하듯이. 그 다음에 짝수만 보는 거니까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 선택해? 1개 선택해. 근데 조심할 거.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그럼 몇으로 나눠야 되지?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우리 조편성할 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얘를 해야 되니까 더럽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 몇 개 선택한다고? 2개 선택한다고. 이것 좀 이해가 안 될까 봐 한 번만 더 2개 비교해 볼게요. 3개까지 있으면 3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이 5가요.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2, 4도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4. 그 다음에 몇이 선택될 수 있는 거지? 2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어? 그럼 2개 곱해봐요. 결과가 어떻지? 같잖아요. 같은 놈이 몇 개 생길까? 자리 바꾼 놈만큼 생길 테니까 몇 팩으로 나누는 거지? 2팩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은 놈이면 그냥 선택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 생각해? 곱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놈이면 각각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나누면 안 돼. 왜 나누면 안 되지? 얘는 짝수, 얘는 홀수니까 예를 들어 또 비교해봐. 옆에다. 예를 들어 얘가 2, 3이 됐대요. 그리고 얘가 홀수니까 얘하고 자리 바꿀 리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같다고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고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2개 당연히 무슨 법칙 써야 되지? 합의 법칙 써야 되니까 앞에 10가지에다가 너무 빨랐어? 5, 5, 25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35가지. 35가지 없어요? 그냥 답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2개 잘 비교해 놓으세요. 특히 여기서 하는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딱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더블이 되는 거죠. 이해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 됐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보시죠. 11번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 있잖아요. 나열해 보는 거 내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해봐야 보이지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숫자 안에 다 녹아 들어가서 내가 뭘 계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계산한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나열해 보라고 하는 거지. 11번 문제. 문제 봤더니 이틀 동안 진행하는 어느 축제에 5개의 팀이 참가했대요. A팀, B팀, C팀, D팀, E팀.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어디 갔어요? 매일 2팀 이상이 공연한대요. 그냥 넘기면 안 되지. 2팀 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팀일 수도 있고 3팀일 수도 있고 4팀일 수도 있고 5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 2가지로 또 이야기한 거지. 뭘 선택하래? 날짜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연 순서도 생각하고 2개를 다 생각하세요 그래 놓고 단 공연은 몇 팀씩 하고 한 팀씩 하고 축제 기간 중에 한 팀은 한 해만 공연한대요.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며칠이라고 그랬으니까 2일 맞아? 이틀 맞죠? 그렇죠? 됐잖아요. 이렇게 공연이 진행된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둘 다 뭐 잡아야 되지? 기준 잡아야 돼요. 기준이 몇 개지? 2개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얘이면서 얘여야 돼요? 얘 따로 해야 돼요? 얘이면서 동시에 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를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준 1, 얘는 기준 2 이렇게 해서 이 기준 1과 기준 2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동시에 만족해야지 그냥 각각 따로따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 잡고 분류해 보는데
우선 매일 2팀 이상인 거니까 생각해봐. 여기에 2팀 이상인 거니까 몇 팀 해야 되고. 이상. 첫날 2팀 하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날 3팀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첫날 3팀 하고 그 다음날 2팀 해도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경우의 수가 어떨까? 같아요. 같겠죠? 그렇잖아요. 거기 전부 공연한다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5팀이 공연하여 한 팀씩 다 한다고 그랬고 축제 기간에 한 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부 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나는 얘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몇 배 하기로 생각하고 2배 하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서 하나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놈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몇 배 하고 2배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내가 지금 한 거 날짜 정하는 거 한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순서도 확인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팀을 선택해요. 2팀을 선택해요. 불러봐요. 됐어요? 됐어요? 그 선택된 팀이 A팀일 수도 있고 B팀일 수도 있고 이해되는 거죠? 근데 순서 A팀, B팀, B팀, A팀 얘네 둘끼리 뭐 할 수 있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 택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서 3 컨비네이션 3 왜 3이지? 두 팀 이미 결정 났으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예를 들어 그 팀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C, D, E라고 하는데 얘네들끼리 순서 결정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뭐 해도 되지? 자리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 뒤에다 뭐 곱해야 되지? 3 팩토리얼. 아, 꼭 스스로 해봐야 돼, 이거는. 그냥 바로 그 P로 올리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선 둘 다 같이 써보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나 지금 조합 가지고 했는데 순열 가지고도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얘하고 얘는 어차피 두 놈이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얘 몇이지? 20. 20. 얘 몇이지? 6. 그러면 120에다가 곱하기 몇?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순열로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필기하는 애들이 있을까봐 따로 빼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참네. 세심하다고 의외로. 됐습니까? 보면 어때? 이렇게 그냥 유튜브 올린 거 보면 중간에 내가 이렇게 빠졌을 때 필기하기도 하고 해요? 네. 잠깐 멈춰놓기도 하고? 멈춰볼 때도 있고, 어. 넘길 때도 있고, 넘- 제 필요에 따라서. 넘긴다는 얘기, 날 넘긴다고? 아니. 그럼 네. 그냥 빨리 넘길 때도 있고? 네. 어. 약간 쌤 또 쓰실 때 시간 걸릴 때 그때 또 오지 않아요? 그래, 알겠어요. 그래, 쫙 넘긴 다음에 또 스톱해서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가능하면 내가 그때 거기 영상에도 그랬지만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를 봐야 돼. 여기는 특히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예습이 필수예요. 그래서 막혀봐야 자기가 어디서 잘못 대부분 애들이 이거 안 해요. 대부분 애들이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자꾸 이걸 안 봐서 그런 거죠. 됐어요? 안 봐서 그런 거니까 이거 시켜봐야 되는데 이거. 아무튼 그래요. 꼭 이따가는 뒤에 문제는 해보세요 하고 또 빠져야지. 그래서 누가 지웠어? 네가 지웠다고? 240 됐어요? 지웁니다. 그래 나중에 인강을 봐야 될 때가 있을 거야. 인강을 봐야 될 때가 있을 거야. 또 보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뭐 사탐이나 과탐이나 이런 건 인강을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인강 볼 때 한 번에 끝내면 안 돼. 인강은. 최소 2번, 3번 봐야 돼.
나중에 뭐 어떤 탐구 과목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처음 볼 때 한 2배속으로 빨리 봐. 아니면 한 1.5배속, 2배속은 너무 빠르니까 한 1.5배속을 한번 보고 1.5배속 한 번 더 봐. 그럼 40분짜리 보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진짜 제대로 꼼꼼히 공부할 거면 다시 한번 틀어놓고 또 다시 한번 진짜 맞는지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봐야 돼. 진짜로. 인강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야지. 12번 문제 봅시다. 문제 봤더니 집합 그냥 A라고 썼어요. 1, 2, 3, 4, 5.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을 써봐야지. 첫 번째. 시켜보려고 해요. 원소가 2개인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을 그렇지. 2개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머릿속에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야. 2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개 선택할 때 퀘스천 물어보기를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빨리 한번 해봐요. 빨리 시간 주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보셔야 돼요. 같은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안 어려운데 시켜보면 황당하게 못해요.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진짜 쉬운데 잘 못 푸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왔어요. 근데 수업 같이 안 쓰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말을 꼬아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해보죠. 근데 그래도 답 45 12번 답 45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찜찜하지? 네,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문제가 그래.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야. 이 경우의 수 문제 풀잖아? 그러면 풀고 답이 나왔는데 찜찜하고 왠지 꿉꿉하고 이게 왠지 뭔가 또 한계가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기준 잡고 뭐 해서 분류해서 다 따져보는데 나 얘 다 따져보려고. 됐어요? 다 따져보려고. 해봐야 된다니까 제발. 1, 2 할 수 있어. 2개짜리잖아. 나중에 까다로운 문제 할 때요. 필요해요.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해봐야 돼요. 끝이야. 맞아요. 이거 못해? 할 수 있잖아. 한다고. 충분히 한다고. 됐어요? 이거잖아. 이거. 됐어요? 이거잖아요. 그럼 모두 몇 개야? 10개 중에 몇 개 선택한대? 2개로 선택하는데 이미 다 다른 놈이잖아요. 이미 다 다른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2개, 10개 중에 2개 선택합니다. 그런 거니까 10 컨비네이션 2 해가지고 그냥 90 답은 4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분명히 보여 안 보여? 분명히 보인다고. 근데 이걸 계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하기 전에 5개 중에 2개 선택하니까 5 컨비네이션 2잖아요. 선택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부분 집합이 한 개가 된다고. 자동 실행.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자동 또 해? 좋아요. 선택하면 뭐 한다고 생각해? 자동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O 콤비네이션 이하면 몇이야? 10. 20이 N10이지? 20인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면 분명히 다른 게 보이는데 답지에서는 이렇게만 나왔다고. 이게 뭔 말이냐 싶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 다른데 원래 다 다른데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건데 찜찜하게 이렇게 말을 더럽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진짜로 꼭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봐야 되는 거야. 해보고 선생님이 하는 걸 비교해서 선생님은 저렇게 명쾌하게 푸는구나. 왜 명쾌하지?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지. 됐어요? 한번 보세요. 시켜보길 잘했죠? 13번 문제 갑시다.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같을 수가 있죠? 우리 있다며요. 나쁜 거죠. 나쁜 놈아? 찜찜하지 않게 깔끔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네, 봅시다. 13번 문제. 문제 봤더니 서로 다른 5개의 학교에 학생이 각각 2명씩 있다 그랬으니까 학교. 5개 학교 뭐라고 할까?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 E 학교. 됐어요? 그런데 각각 학생이 2명이 있다. 그럼 A 학교에 있는 학생 뭐라고 할까? 몇 번 할까? 1번, 2번 학생은 A 학교라고 할게요. B 학교에 있는 학생 3번, 4번. D 학교에 있는 학생 5번, 6번. E 학교에 있는 학생 7번, 8번. 됐어요? 이해되세요? 문제에서 1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3명을 선택할 때 그랬으니까 10명 중 3명을 선택한대요. 여기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문제에서 요거 말고 제한 범위가 같은 학교 학생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아야 된대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우리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뭐 잡고 또 그렇지. 기준 잡고 뭐 해봐야 되지? 분류해가지고 또 싹 다 따져냅시다. 해야 돼요. 빨리 해봐요. 해봐요. 빨리. 답 나왔어요? 밥 80. 나왔어요? 근데 좀 찜찜하죠, 여전히? 아니야? 일단 괜찮게 풀었어요. 괜찮게 풀었어요?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보죠. 10명 중에 우선 3명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뭘 주고 있지? 학교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학교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왜냐? 같은 학교 학생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아야 되니까 우선 학교를 여기 보세요. 같은 학교 학생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아야 되니까 다른 학교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학교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해요. 이해됐어요? 얘는 뭐 선택한 거지? 학교를 선택해요. 분명히 같은 학교 학생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학교를 A, B, C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몇 번 학생이 있는 거지? 1번, 아니 그냥 옆에 있는 거 또 쓰려고 그래. 귀찮게. 이 학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몇 명 선택하고 2명 선택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 2명 선택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 2명 선택하면 같은 학교 학생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학생 선택하는 거 2 컨비네이션 1. 근데 그 뒤에도 2 컨비네이션 1. 그 뒤에도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건 뭐 한 거지? 학생 선택. 좀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곱하 얘 2잖아요. 5 컨비네이션 2니까 10인가요? 맞아요? 빠르지 않죠? 곱하기 8합니다. 그래서 답은 80.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에요. 80이 몇 번이에요?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래서 80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좀 다르게 풀어보시면 어떻게? 그냥 10시를 8시를 6시를 이렇게 해서 곱하고 3팩으로 나눠서 아, 좋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됐어요? 다른 풀이를 생각하다 그냥 됐다.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운이 좋아서 때려 맞춘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나름 뭐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10시를 10 컨비네이션 1, 네, 뭔 말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8명 중에 1명. 8명 중에 한 명? 이 8명 중에 한 명은 누군 거지? 이제 뒤에 2명 빠지고? 그 팀.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60. 6명 중에 한 명? 됐어요? 그 다음에 왜 나눴어요? 쌤이 아까 같은 아니, 같다고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걔가 얘를 선택하고 뒤에 있는 얘가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얘가 얘를 선택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그냥 진짜 운이 좋아서 때려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됐어요? 근데 이거 운이 좋아서 때려 맞춘 거고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우선 같은 학교 학생 그랬으니까 물론 생각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학교에 대한 뭐라고 할까? 고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그 제한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꼭 이렇게 풀어보시길 바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하고 16번하고 17번 세 문제 남았는데 얘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 됐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했어요. 이따가 내가 그 문제 줄 테니까 풀어보셔야 돼요.